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사실 이 6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운 수준이라서 여러분들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 우리 시험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일단 되거든요. 시험 목적 뭔데? 바로 요거 연습하는 거죠. 일단 이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원 시험이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압박감이 있다. 일단 이 압박감에 대해 적응하는 것, 즉 긴장감이 있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그걸 누르고 차분하게 읽는 연습을 하셨다? 그럼 일단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기해보면서 사고과정 반추해보는 방식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전 운용 연습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실패 지점을 발견했다면 오히려 성공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순서로 풀었고 그리고 이러한 뭔가 난점이 생겼을 때 이러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황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이걸 기록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다시 오지 않을 값진 경험이거든요. 이 모의평가에서 이 실패 지점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기억나실 때 스스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의 빈틈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 6월 모의평가, 이 뭐 6월이나 9월 모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의평가 봤을 때 6월이나 9월 모의평가 봤을 때 앞으로 수능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난도에 대한 예측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모의평가의 의의는 난도 예고에 있지 않아요. 뭡니까? 내가 어떤 사고방식이 아직 부족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 짚어주겠지만 공통된 사고방식을 묻고 있다는 것이 탁 드러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게 요구되니까 내가 이걸 길러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고 남은 기간 동안 그걸 보충해 나가신다면 완벽한 성공이다. 오늘 맛배기로 조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먼저 연계부터 보실 텐데 우리 독서 연계, 여러분들 살짝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세 지문 이렇게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표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독서론에서 그냥 거의 보기 정도의 수특 지문이 들어가서 사실상 체감은 그렇게 안 됐고요. 이 두 번째 주제 통합 지문에서 아주 연계 체감이 강력했죠. 나지문 SF와 관련된 것이 그냥 거의 그대로 독서 지문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 가와 나 지문 둘 중에는 이 나 지문이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회 지문에서 연계가 좀 지금 빠져 있었고요. 과학 지문에서도 연계 추금기의 소리 저장 방식이 수능 특강 독서에 실려 있긴 하지만 이 문제 푸는데 거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살짝 아쉬웠다. 그럼 이제 앞으로 독서 연계는 공부 안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얘들아 이 독서가 어땠죠? 좀 쉬웠죠, 문학에 비해서. 이게 지배적인 평가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이게 밀도가, 연계의 밀도라는 것은 비계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문 자체가, 문제 자체가 만약에 어렵다, 그런 밀도를 높여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요. 이 문항 자체에서 살짝 힘을 뺐다 싶으면 어떻게 연계의 밀도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거거든요. 수능에선 이 문제나 지문의 난도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은 기간 동안 독서, 연계 공부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학은 연계가 아주 강력했죠. 이거는 뭐 8작품 중에 4작품 그냥 숫자적으로는 딱 반절 채웠다라고 하지만 이 이화전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거 거의 그냥 작품,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죠. 너 수완 푸는 줄 알았어.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뭐 현대시야 당연히 전문 가져오는 거고, 화전가, 우리 지난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는 동유가가 출제될 때 이 교재 외의 부분도 가져와서 출제를 했는데 지금 이 9월 모의평가에서는 그냥 교재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밀도를 높여줬다. 그러니까 독서에서 좀 아쉽다? 그럼 문학에서 올려주는 거죠. 대신 이 문학 문제가 쉽지 않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계와 그리고 문제 난이도 간의 이 밸런스를 항상 맞춰주려는 시도가 일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문항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독서론부터 가볍게 볼 건데 일단 평이했습니다. 맞죠? 모순형 선지, 그러니까 그냥 지문에는 A라고 나왔는데 선지엔 not A라고 나왔어. 그래서 쉽게 그냥 고를 수 있는 선지들이 많이 있었고, 명시적인 정답 선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그대로 1대1로 대응시켜서 풀 수 있는 선지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독서로는 내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정형화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기술 지문 어려워하는데 기술 지문도 거의 정형화된 유형이 있듯이 독서론도 그렇습니다. 그 유형 패턴 그대로 냈고요. 그래서 약간 평이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라고 나왔는데 지문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거 육모에서 봤던 거예요. 왜죠? 육모에서도 동형, 이의어 이런 거 하면서 선후관계 왜곡한 거 나왔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것도 사전에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건 마치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처럼 선후관계를 바꿔놨죠. 여러분들 수능에도 반드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독서론이든 아니면 다른 지문이든지 간에 일단 선후관계가 나오면 아 그거는 내가 초독할 때부터 눌러 읽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으시면 돼요. 거기에 이 기출을 통해 얻어갈 건 딱 그런 거고요. 5번 선지에도 이게 지금 쉽게 나왔을 뿐이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소리야?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왜곡 발생 가능 여부에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영향관계를 부정하는 정보는 꼭 선지로 낸다. 지문을 읽을 때부터 먼저 주목해야 될 정보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물어봤던 사고방식이 그대로 계속 반영돼서 물어보고 있다. 그런 거니 앞으로 기출 점검 그리고 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두 번의 모의평가에서의 사고방식 내가 빈틈이 있었던 거 점검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문항 이 채독, 이 보기 지문 뭐 이런 거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문제의 훈련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좀 시간 좀 잡아 먹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시간 좀 오래 걸렸다고 한다면 확실히 준비를 좀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주제 통합 보면은 이 크라카우어와 그리고 제임슨 나오거든요. 이름도 어려워. 근데 이 제임슨이 이름은 발음하기는 쉬운데 이 둘에 비하면 얘에 비하면 좀 내용이 살짝 어려웠어요. 그래서 5번 문항의 난도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다르코 우리 수빈이 있죠? 우리 수빈이 SF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문이 그냥 그대로 연계 교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체감 연계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5번 문항도 근데 한번 살짝 보면은 요런 거예요. 이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특히 1번을 또 매력적으로 고를 학생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현재, 미래, 그리고 SF는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인상적으로 맞아 보여. 그러나 우리 앞에 나왔던 기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점검했을 경우에 2번으로 정확히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즉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단 지문을 읽어 나가는 능력을 묻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5번 문항 좀 의미 있는 문항이고요. 이 7번 문항과 관련해서도 여기 막 수반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약간 어휘력으로 승부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선후관계 결국 선후관계 왜곡의 선지거든요. 근데 이 수반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그 선후관계를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혹시나 이 단어 때문에 틀리지 않았나 이거 꼭 점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9월 모의평가의 특징이 어휘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휘력에 많은 좀 공을 들인 느낌이야. 9번 문항만 봐도 어때? 우리 보통 어휘력 문항 하나씩 있었잖아, 선지에. 근데 웬걸 두 개씩 딱 넣어놨죠, 그렇죠? 아, 진심이다 라는 거 느껴지죠, 그렇죠?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다른 선지들도 뭐 항구적이네, 뭐 어쩌네 등등 이런 등등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기출 지문에는 있었던 어휘들이라 여태까지 봤던 공부 지문들 보면서 어휘력 충분히 쌓아왔니? 그거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지문 볼 건데 사회지문이 많이 평이했죠. 공공저널리즘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특이점으로 딱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하실 때 포인트로 두셔야 될 거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구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잘 잡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중과 언론이라는 범주를 먼저 잡고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면서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와다다다 읽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이 12번 문항 같은 경우가 이제 보기형 문항에서 얘를 적용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었으면 시간을 좀 잡아 먹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도 역시 어휘가 복병이었고요.
그리고 10번 문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힘을 뺀 문항이죠. 힘을 뺐어요. 뭐 그냥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묻지 않고 그냥 있었니 정도만 물어봤죠. 이런 것이 딱 나왔다. 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힘을 뺐구나. 그럼 어딘가에선 분명 힘을 줄 거예요. 그거에 대비하시면 되겠고, 심적으로 대비하시면 되겠고, 이거부터가 이 지문에선 좀 힘 뺐구나. 그런 걸 표지하는 것입니다. 12번 문항 방금 말했듯이 이 보기형 문항, 즉 지문을 읽고 나서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새로운 정보라고 읽지 않고 무조건 이악 물고 내가 지문에 읽은 워딩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됐다면 빠르게 풀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다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링크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다. 자, 우리 과학기술 지문의 마지막에 뭐 차폐,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 그냥 이름만 읽어도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일단 높았습니다. 막 주파수 있고 들어가기가 싫어. 근데 웬걸 이게 넘어보려고 시도했던 친구들은 그냥 살짝 밀어보니 그냥 부서지던데요.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사실 겁을 많이 먹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보량으로 치면 너무나 낯선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정의하다 끝나. 결국 그냥 차폐와 그 다음에 이 최소 가청 강도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청각 특성으로 정보 삭제한다. 그거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문의 난도 자체, 진입장벽은 높았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분히 풀었을 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14번 문항을 살짝 주목해 주세요. 이게 작년 수능 10번 문항과 대응됩니다.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논지전개 방식으로 물어왔던 건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 그 읽기 방법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냈고 적절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보통 논지전개 방식은 그냥 적절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딱 하나 고르면 빠르게 쉽게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봄으로써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읽기 방법으로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내용 일치로 뭐 논지전개 방식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작년 수능에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나오니까 아니 뭐 내가 내 방법대로 읽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의제기 넣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다? 필자가 글을 쓴 대로 읽어야 올바른 적절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5번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뭐 초기 녹음기, 뭐 측음기, 그 다음에 오디오, 신호 이런 것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냥 개념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17번도 마찬가지였어. 여기 최소 가청 강도, 임계 대역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그 개념 정의 바탕으로 잠깐만 최소 가청 강도 안 넘었네? 그럼 안 들리지? 이런 거. 그냥 그 정도 개념 정의만 묻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해되죠? 어려워 보이는 표였지만 이게 실제로 풀려고 맘먹었던 친구들은 금세 풀었던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갔을 때 이화전. 자, 이화전 고전소설. 원래 보통 사실 고전소설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 인물 너무 많아. 그때 인구가 많았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그 각 인물들마다 한마디씩 또는 하나 행동씩 합니다. 즉 사건의 지분 하나씩 갖고 계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문제는 뻔한 거야. 뭐 각각의 인물들이 무슨 행동했니? 주체를 왜곡해서 내거나 사건 간에 세부적인 사건 간에 선후관계 왜곡해서 내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화전 설명할 때에도 그 세부적인 선후관계 하나씩 다 잡아주면서 설명했었거든요.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모든 고전소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뭐 이화는 백발 노원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자, 나무를 벤 다음에 얘네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해되죠? 선후관계 왜곡. 그 다음에 군중이 나무를 벤, 즉 주체와 관련된 정보.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작년 수능도 똑같았어요.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사건에서 뭐가 먼저 일어났느냐, 누가 했느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니까요. 항상 이거 봐. 그냥 군사. 누가 봐도 엑스트라인데 이거 가지고 얘가 뭐 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막 역졸 이런 애들도 물어봅니다. 뭐 그래서 하나하나 인물 나올 때마다 뭐 했니도 체크하면서 읽어 주셔야겠고요. 보기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었다고 했는데 진짜 여백이 그럼 수여우를 죽이라고 뭐야
조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랬느냐를 따져봤을 때 아니다. 둘 다 죽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세부적인 정보. 여백은 무슨 말로 이 사건에 지분을 넣었는가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약간의 훈련이 되면 사실 우리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모가 육모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 달고 있는데 맞아요. 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될 지점들도 많고 명시적인 답안의 숫자도 적어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평가랑 선지로 출제됐던 그 사고방식, 그래서 뭘 물어봤니를 파악해보면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무슨 지점을 물어봤는지를 꼭 계속해서 복습을 이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연계 파워가 강력하죠. 아직 정리 다 못했다면 마무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대시 당연히 연계체감 당연히 매우 높죠. 그냥 전지문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 표현법 문제는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고 23번 문항, 좀 24번 문항을 살짝 주목해 볼 만한데요. 23번 문항을 볼게요. 뭐 이런 거야.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자, 이 선지만 봐선 어때? 야, 멀리 있단다. 맞죠? 멀리 있어서 아쉬워 느껴. 이런 것들. 아,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구나. 선지 자체의 논리로만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선지 자체의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 뭔 소리야?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야? 지문에서 실제로 얘가 아쉬움 어쩌고 저쩌고의 정서가 있는지를 글자 그대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너가 지문을 읽으면서 아쉬움이라는 정서를 파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그냥 골라버리면, 선지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골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교정을 일단 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죠? 오케이. 24번도 역시 동일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화전가와 시조 두 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고전시가 아까 말했듯이 화전가, 연계체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보통 그냥 하나 정도 연계하는데 두 개나 연계를 해 주셨어요. 지문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다작품은 비연계 작품이었는데 그냥 읽으면 뽀로로 보는 내 사촌동생도 어느 정도는 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진 않은 작품이라서, 평이한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가나 작품에 대해서 연계 대비가 되었다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그렇지만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당연히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봐. 뭐 관념적 사유,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 구체적 행위를 통한 유한한 속성에 대한 이면적 가치, 공간의 이동 과정,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는 건 우리가 개념으로 많이 학습했으니까 뭐 익숙하겠지만 나머지 약간 추상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풀 수는 있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거죠. 이해되죠? 이런 데에서부터 많이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고요. 현대소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34번의 난도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물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소설 말고도 그냥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인물 관계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매력적으로 물어봤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왜 답이 없지 하면서 여기서 시간 쏟다가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실제로 경관의 앞에서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적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하여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 지문만을 보고 그리고 보기만을 봤을 때 뭐 막 뒤집어진대요.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난대. 그러니까 이거 왠지 또 맞아 보여.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들의 신분의 상하관계가 역전까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인물 간의 그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미지적으로는 맞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따져갔을 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화법과 정문. 이거 그냥 이 한 페이지로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너무 걸렸을 수 있어요. 일단 39나 40번 등등 이거 말고도 판단해야 될, 조회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독서에서 아꼈던 힘을 여기에다가 쏟은 느낌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패치의 의도 및, 즉 엄매가 사실 거의 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밸런스 패치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작이 좀 쉽다 보면 화작을 아예 그냥 공부 안 해버리는, 독서하다 보면 알아서 자동으로 돼 하면서 그냥 냅둬버리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야,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작 얘들아, 이번 시험도 좀 어려운 편이긴 했지만 역대 좀 어려웠던 화작 시험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태까지 기출들 22학년도 이후로 쭉 화작 문제들 좀 쭉 계속해서 풀어봐 주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밀도 있게 막 뭐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연습을 쫙 했을 때 그 실력 쫙 한 번에 올라가거든요. 이런 특수 영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분히 완성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언어 매체 푼 친구들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자, 35번에서 36번 일단 세트, 이 병렬 관계 물어보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대등하게 이어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병렬 관계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접속조사 그리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냥 표면상으로는 어미 그리고 즉 대등적 연결어미와 접속조사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숨어있던 복병은 부사격 조사였다.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 시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난무하는데 내가 퀀텀 개념 강의에서도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 기출들 들면서 정리해 줬었는데 이번 해설 강의에서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얘네들 어떤 뭐 논란의 거리들 이런 것들 다 잠재우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뭐 둘의 구분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이제 대명사 문제. 대명사 문제 뭔데? 야, 그래서 얘 뭐 가리키고 있는데? 라는 문제잖아요. 전통적으로 시간 발목 잡아요. 하나하나씩 다 잡아봐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38번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격조사, 보조사. 사실 보조사를 잘 우리가 외우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수능 완성 제가 이거 수업할 때도 보조사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부사격 조사를 외워놓든 보조사를 외워놓든 둘 중에 하나는 외워놔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이렇게 어렵게 나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또한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게 살짝쿵 들어가 있거든요. 즉 원래 문법 물어볼 때 복합적으로 정보 물어보는데 여기에 38번에 살짝 녹아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국어사 우리 친구들에 따라 좀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나왔던 문항들에 비하면 좀 쉬워가는 코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매체까지 어려웠으면 이거 힘들었어요. 매체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출제 내용 분석은 다 해보았고요.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사고 과정을 복기하는 것이다. 계속 말하듯이 자, 방금 내가 몇 가지 문항만 짚어가면서 좀 팁이 되는 문항들과 대표적인 문항들 짚어가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사고 과정들을 짚어줬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기출 공부 좀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듣는 사고 과정 아닐 거예요. 여태까지 기출에서 이런 거 물어봤었지. 근데 내가 이번에 이 부분에서 실수했네 라고 하는 거 복기하시고 다시 기출로 돌아가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그 다음에 이 독서나 아니면 화작이나 뭐 엄매나 등등 이런 거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 또는 문학에서 선지 판단에 시간이 좀 걸렸다. 그때 그 시간 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문학 작품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시간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 현대 소설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 소설이 지금 연계 직접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얘네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공부하셔라 라는 거 제 자료실 가면 제가 다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라도 보세요. 그거라도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특, 독서 양이 너무 많아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핵심 요약강이 있어요. 그거로 소재 내용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꼭 봐주시고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지문이 궁금하다면
보면 거기 이제 파이널 체크포인트 9월 말에 개강하는 거에 수능 완성 독서도 핵심 요약해 주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좀 소재 정리해 주시고 문학 이 부분만큼은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해 가시면 일단 연계를 잡았으니까 지문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뭐 있으면 잘 던져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수능도 구모랑 비슷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구모가 좀 어려웠다 보니까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모, 이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수능의 평가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적정난도라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세간의 평가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모랑 뭐 이 구모 바탕으로 올해 수능도 무조건 그럴 것이다 이런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없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왜냐면 우리 모의평가의 의의 자체가 여러분들 연습 기회 제공하는 것이지 난도 예고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확실하다. 여태까지 물어봤던 사고방식을 물어보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달라고 하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엄매 너무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매 여러분들 지금 초반에 개념 강의 공부해 놓고 그 이후로 아예 그냥 놨다고 하면 무너질 때 됐거든요. 이게 신호야. 리빌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기출 쭉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과 동시에 그 기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개념을 내가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된다. 그럼 그 개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시는 공부해 주셔야 돼요.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9월 말에 오픈합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의 수능 완성 독서 핵심 요약 이루어지니까요. 그거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나요? 강의 들어서 국어 성적 올랐다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특하고요. 수능 날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했는데 그 다짐 제가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또 화작 풀 때 시간이 너무 20분 정도 걸렸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화작 자체가 일단 올해 화작이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해서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화작 먼저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택 과목 먼저 푸는 친구들, 엄매도 마찬가지.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화작 했으니까 난 이건 다 맞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거기에 힘 쏟을 대로 쏟다가 막 시간 20분 막 25분 걸려서 멘탈 당황하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독서론이랄지 전통적으로 쉽게 나왔던 것들이나 아니면 문학 연계 작품으로 나왔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시고 문학이나 독서는 지문 자체를 못 읽어버리면 그냥 내문항을 날려버리는 건데 화작은 혹시나 시간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가볍게 읽고 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해되죠? 문학이나 독서보다 훨씬 그런 빈도가 높이 있으니까 나중에 푸는 것도 혹시나 본인에게 맞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운용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매 공부 아까 말했듯이 문제 지금 계속해서 기출문제 있는 것들 풀어오면서 부족한 개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건 본인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대명사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 대명사의 출제 포인트는 뭐고 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풀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빈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개념서 찾아 들어가셔서 확인해달라. 이해되죠?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눈을 빨리 못 굴려서 이걸 혹시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나랑 그냥 글 읽는 속도만 비교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뭐가 중요하냐? 지문을 읽는데 속도에 급급해서 와다다다 읽어버리면 문제 푸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려서 총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이해를 내가 제대로 하고 읽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그게 혹시나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출의 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의 기출을 보더라도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뚫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안 읽혔던 문장이 하나 스스로 읽히게 될 때 독해력 플러스 1씩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한 문장을 수능에서 읽어 나갈 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닦아 나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운용, 연습이야 이런 거 실전 모의고사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갈고 닦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길러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일단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 의미 있는 시간, 굉장히 값진 시간 보냈으니까 그거 역시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잔소리 미안, 복귀를 하셔라.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른 강의에서 또 힘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안녕!